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AI의 장점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전 세계에 뿌려진 다양한 데이터들과 정보들을 바탕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는, 그리고 정리된 내용으로 함께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비트코인과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세히 알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서 AI라는 툴을 이용해서 좀 더 쉽고 편하게 알아가는 것은 어설프게 비트코인을 얘기하는 다른 사람들, 끊임없이 트레이딩을 강조하거나 단기간에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거나 끊임없이 차트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아님 자신이 만드는 다른 알트코인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사람들보다 100배 1000배 나은 스승일 수 있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제가 지난번 챗 GPT와 나눴던 비트코인 대화를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챗 GPT가 그나마 대중 언어로 쉽게 표현해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자세히 알지 못했거나 막연한 개념들도 좀 정리가 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트코인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엔 비트코인과 관련된 어려운 개념, 용어 이런 부분들을 챗 GPT와 대화를 나누면서 좀 쉽고 깔끔하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 싶어서 두 번째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남성 챗 GPT가 아니라 다시 여성 챗 GPT님을 모시고 센스 있는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첫 번째 챗 GPT와의 비트코인 대화를 못 들었던 분들은 위에 띄어져 있는 영상을 먼저 보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번 영상을 바로 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챗 GPT를 모시겠습니다. 챗 GPT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매우 잘 들립니다. 지난번 대화 때는 남성 챗 GPT님이 나오셨는데 아무래도 여성 챗 GPT님을 그리워하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번에 다시 모셨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렇군요. 여성 챗 GPT로 다시 찾아뵙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도 즐겁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떤 주제로 시작해볼까요? 지난번 대화 땐 비트코인의 개념과 그다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편견, 퍼드 같은 것들을 좀 주로 다루었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던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챗 GPT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이해할 땐 생소한 개념이나 용어, 단어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채굴, 노드, 검증, 블록 사이즈 이런 개념들은 좀 더 기술적인 것 같기도 하고 마치 관련 학과나 관련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서 비트코인의 중요성을 이해했더라도 이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도 다가가기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비트코인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기술적인 용어들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다뤄볼게요. 네, 그러면 비트코인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기술적인 질문들을 몇 가지 드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어떤 질문이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드릴게요. 궁금한 점을 말씀해주세요. 보통 비트코인을 탈중앙화되어 있는 화폐 시스템이다, 화폐 네트워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탈중앙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즉 중앙관리자 제3자가 없이 어떻게 이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는 거고 이 시스템이 작동되는 원리는 무엇인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쉽게 비유를 해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탈중앙화된 시스템을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친구들끼리 하는 공정한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심판이 있으면 심판이 규칙을 정하고 누가 이겼는지 판단하잖아요. 하지만 이 게임은 심판이 없어요. 대신 게임에 참여하는 모든 친구들이 서로 규칙을 지키는지 확인하고 누가 이겼는지 모두 함께 결정해요. 이제 비트코인을 이 게임에 비유해 볼게요. 게임에 참여하는 친구들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있는 컴퓨터들이에요. 이 컴퓨터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각자 똑같은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게임 규칙은 비트코인의 운영 원리예요. 이 규칙은 비트코인 소프트웨어에 미리 정해져 있고 모든 컴퓨터들이 이 규칙을 따르기로 약속했어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 하나를 누구에게 줄 때 그 비트코인이 내 것인지 확인하고 줄 수 있게 해주는 규칙이에요. 심판이 없는 이유는 모든 친구들이 스스로 규칙을 지키면서 서로를 감시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누군가가 규칙을 어기려고 하면
다른 모든 친구들이 그걸 알아채고 그 사람을 무시해버려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도 마찬가지로 만약 누군가가 잘못된 거래를 시도하면 다른 컴퓨터들이 그 거래를 거부해요. 게임에서의 승리자는 수학 문제를 가장 먼저 푸는 친구예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이 문제를 푸는 과정을 채굴이라고 해요. 수학 문제를 가장 먼저 푼 컴퓨터는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게임에 열심히 참여하려고 해요. 게임의 결과는 모든 친구들이 기록해요. 이 기록이 바로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의 기록을 담은 일종의 공책 같은 거예요. 누구나 이 공책을 볼 수 있고 한 번 기록된 내용은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이렇게 모든 친구들이 함께 규칙을 지키면서 게임을 진행하기 때문에 심판이 없어도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게임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도 규칙을 어기지 않는다는 신뢰가 필요해요. 비트코인은 이런 원리로 탈중앙화된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수많은 친구들이 함께 게임을 하듯이 누구 하나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서로를 감시하고 규칙을 지키면서 작동하는 시스템이에요. 네, 비트코인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게임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전체적인 개념 이해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항목들로 들어가서 조금 추상적인 비유들을 했기 때문에 이걸 현실 세계로 가지고 와서 운영되는 원리랑 연결하는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하나씩 좀 들어가 볼게요. 제가 생각할 때 비트코인을 잘 알지 못하는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려운 점은 이건 것 같습니다. 채굴이라는 게 금처럼 캐낸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노력하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비트코인으로 준다. 그래서 채굴기라고 하는 어떤 기계가 있고 그 기계를 이용해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듯이 막 연산 작업을 하면 비트코인을 준다. 뭐 이런 개념은 이해가 되는데 수학 문제라는 비유를 쓰고 그다음 왜 거기다가 전산력을 막 투입하고 전기료를 내야 되는지 그 전기료를 낸 값을 비트코인으로 주니까 보상은 될 텐데 그렇게 하면 전력이 낭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채굴이라는 원리와 보상이 비트코인으로 주어지는 그 과정은 알겠는데 이게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운영할 때 어떤 필요성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들어오게 된 건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정확하게 개념이 잡힐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채굴과 그 과정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채굴의 기본 개념은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새로운 비트코인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금을 땅에서 캐내듯이 컴퓨터는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어서 새로운 비트코인을 캐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굴이 단순히 비트코인을 얻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에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이 거래가 진짜인지 누군가가 비트코인을 2번 쓰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걸 누군가는 해줘야 하는데 중앙에서 관리하는 기관이나 은행 같은 제3자가 없기 때문에 이 역할을 채굴자들이 대신해요. 이제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해 볼게요. 수학 문제는 단순한 계산이 아니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거래 기록을 암호화하는 과정이에요. 이 문제를 푸는 컴퓨터는 거래가 올바르게 기록되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블록체인에 추가합니다. 이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이 바로 채굴이에요. 채굴의 필요성은 이중지불 방지와 네트워크 보안에 있어요. 많은 컴퓨터들이 경쟁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때문에 한 명이 네트워크를 장악하거나 거래 기록을 조작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이것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유지해주는 이유입니다.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의 컴퓨터와 전기를 사용해서 이 수학 문제를 풀도록 동기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채굴자들은 컴퓨터를 돌리는데 많은 전기가 필요하고 그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비트코인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자발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됩니다. 전기 사용의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전산력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공격하거나 거래 기록을 조작하려면 엄청난 전력을 사용해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만드는 것은
네트워크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전기 사용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도 있어요. 물론 비트코인 채굴은 많은 전기를 사용하지만 이 전력이 단순히 낭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전 세계적으로 분산된 금융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많은 채굴자들이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전력 사용을 최적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 채굴은 단순히 새로운 비트코인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거래의 진정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 비용은 네트워크의 보안과 신뢰성을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채굴이 갖고 있는 의미와 그 과정들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채굴이라는 건 채굴자들이 단순히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서 노가다를 한다, 자신의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써서 비트코인을 얻는다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비트코인이 화폐로 쓰이거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쓰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이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들어가는 컴퓨팅 파워를 공급해주는 행위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그 누구에게도 공격받지 않는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그것도 글로벌리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사실 일반적인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땐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 금융 전산망,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철저한 보안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모두 존재해야 되고, 그렇게 존재한다 하더라도 마이크로 애저의 에러 사태처럼 금융 전산망의 근간엔 클라우드 서버가 있고, 이 서버에 문제가 생긴다면 금융 전산망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즉 단일 실패점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탈중앙화, 분산화해 놓음으로써, 그것도 자체적으로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얻기 위한 보상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한 동기에 의해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게끔 만들어 놓으면서 중앙화된 시스템이 아닌 분산된 시스템의 형태로 존재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특이점이고, 여기서 채굴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채굴은 단순히 비트코인을 얻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비트코인 네트워크 전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중앙 관리자가 없고 모든 거래와 데이터를 전 세계적으로 분산된 채굴자들이 관리합니다. 각 채굴자는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 자신의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지만 그 과정에서 네트워크의 보안을 유지하고 거래를 검증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은 중앙화된 시스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일 실패점, Single Point of Failure를 없애고 네트워크 전체가 분산되어 있어 어떤 한 부분이 문제가 생겨도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전 세계적으로 수천, 수만 개의 노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데이터 센터나 서버에 문제가 생겨도 네트워크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처럼 채굴자들이 자발적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해 컴퓨팅 파워를 제공함으로써 비트코인은 높은 보안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핵심 특성 중 하나인 탈중앙화를 가능하게 하고 누구도 쉽게 공격하거나 조작할 수 없는 분산된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채굴은 비트코인의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유지하면서도 모든 참여자들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그러면 채굴이라는 개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 같고, 사람들이 보통 헷갈리는 요소 중에 하나가 채굴자가 있으면, 그리고 채굴이란 행위가 있으면 노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풀노드를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노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채굴과 노드는 뭐가 다른 건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채굴자와 노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이를 명확하게 이해하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구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빠른 전송 속도나 큰 블록 사이즈보다 비트코인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데 집중합니다. 채굴 과정에서는 컴퓨터가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하고, 이 문제를 가장 먼저 푼 채굴자는 새로운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얻습니다. 풀노드 로드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전체 사본을 보유하고 있는 노드입니다. 이는 모든 거래 기록과 블록을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며 네트워크의 규칙을 준수하면서
모든 거래를 검증합니다. 노드는 채굴자와 달리 비트코인을 직접 보상으로 얻지는 않지만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의 작은 블록 사이즈와 느린 전송 속도는 단점이 아니라 탈중앙화와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헷갈리는 요소 중에 하나가 채굴자가 있으면, 그리고 채굴이란 행위가 있으면 노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풀노드를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노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채굴과 노드는 뭐가 다른 건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채굴자와 노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이를 명확하게 이해하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구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채굴자와 채굴의 역할. 채굴자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채굴 과정에서는 컴퓨터가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하고, 이 문제를 가장 먼저 푼 채굴자는 새로운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얻습니다. 새로운 블록이 생성되면 그 블록 안에는 최근의 거래 내역이 담기고, 채굴자는 그 보상으로 새로운 비트코인을 얻게 됩니다. 채굴의 주요 목적은 네트워크의 보안을 유지하고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노드와 노드의 역할. 노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로 네트워크의 일종의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노드의 주요 역할은 네트워크에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확인하고 그 거래가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검증하는 것입니다. 모든 노드는 동일한 거래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그 거래가 유효한지 다른 노드들과 함께 확인합니다. 풀노드 노드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전체 사본을 보유하고 있는 노드입니다. 이는 모든 거래 기록과 블록을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며 네트워크의 규칙을 준수하면서 모든 거래를 검증합니다. 풀노드는 네트워크의 건강을 유지하고 탈중앙화된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채굴자와 노드의 차이점. 채굴자는 블록을 생성하고 새로운 비트코인을 얻는 데 중점을 둔 역할입니다. 이들은 주로 복잡한 수학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보안을 강화하고 새로운 거래를 블록체인에 기록합니다. 노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노드는 채굴자와 달리 비트코인을 직접 보상으로 얻지는 않지만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드는 거래가 올바르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네트워크에 전파합니다. 결론적으로 채굴자와 노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두 가지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채굴자는 블록을 생성하고 새로운 비트코인을 얻는 역할을 하며, 노드는 거래를 확인하고 검증하여 네트워크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이 함께 작동함으로써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안전하고 탈중앙화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말씀을 들어보면 노드라는 것은 채굴처럼 그 행위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얻진 않지만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운영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노드들의 역할을 하려면 일반 개인이든 기업이든 어쨌든 노드를 운영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장비의 값이 비싸면 많은 사람들이 장비를 활용할 수 없고 구축할 수 없기 때문에 노드의 숫자가 줄어들게 될 테고, 이렇게 노드의 숫자가 줄어들거나 거의 없는 상태가 되면 비트코인의 네트워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노드가 많아질 수밖에 없게끔 만든 비트코인의 비결이 있었는지 그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노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많은 개인과 기업이 노드를 운영할 수 있어야 네트워크의 탈중앙화와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드를 운영하기 위한 장비. 노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건 아니고 보통의 컴퓨터, 데스크탑이나 노트북도 충분히 노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컴퓨터의 저장 공간과 인터넷 연결입니다. 풀노드를 운영하려면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전체 사본을 다운로드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므로 일정한 저장 공간과 안정적인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현대 컴퓨터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강점 중 하나는 바로 분산화입니다. 노드가 많을수록 네트워크는 더 안정적이고 안전해집니다. 왜냐하면
거래 기록이 많은 곳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한두 개의 노드에 문제가 생겨도 네트워크 전체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노드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면 네트워크의 분산화가 약해져 중앙화된 시스템처럼 될 수 있고, 이는 보안과 신뢰성에 큰 위협이 됩니다. 누구나 쉽게 노드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비트코인의 소프트웨어는 누구나 다운로드하고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신의 컴퓨터에서 쉽게 노드를 운영할 수 있게 만들었고, 특별한 기술 지식이 없어도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운영 비용. 노드를 운영하는데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물론 인터넷 연결과 전기 비용이 들지만 이는 보통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여유 컴퓨터를 활용해 노드를 운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커뮤니티와 참여 문화.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네트워크의 분산화와 안정성을 중요시 여기며 개인들이 풀노드를 운영하도록 장려합니다. 커뮤니티에서 풀노드를 운영하는 것은 일종의 자부심과 같은 역할을 하며, 이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주어 노드를 더 많이 운영하게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의 비결은 누구나 쉽게 노드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네트워크의 탈중앙화를 유지하고 노드가 많아지도록 장려한 데 있습니다. 노드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더 강력하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분산된 안정적인 금융 네트워크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많은 알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 프로젝트들이 하는 이야기가 비트코인은 너무 오래되고 낡았다. 그래서 전송 속도가 느리고 많은 데이터를 담지 못한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들을 이야기하면서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 많은 데이터를 담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 주셨던 노드의 분산성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강건함을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즉 탈중앙화되어 있는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쉽게 노드를 구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현재의 비트코인의 작은 블록 사이즈, 전송 속도, 이런 것들은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렇게 블록 사이즈나 전송 속도의 문제가 아닌 네트워크 자체의 신뢰를 얻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의 블록 사이즈와 전송 속도는 알트코인들이 비판하는 주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비트코인의 강점이자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블록 사이즈와 전송 속도. 블록 사이즈는 비트코인의 각 블록에 저장될 수 있는 데이터 양을 제한합니다. 비트코인의 블록 사이즈는 현재 1MB로, 이는 한 블록에 담을 수 있는 거래수가 제한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전송 속도는 블록 생성 주기와 함께 비트코인이 초당 처리할 수 있는 거래수를 제한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초당 약 7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작은 블록 사이즈와 느린 전송 속도의 의도. 비트코인의 설계에서 중요한 점은 보안과 탈중앙화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작은 블록 사이즈와 상대적으로 느린 전송 속도는 장점이 됩니다. 1. 네트워크의 탈중앙화 유지. 작은 블록 사이즈는 모든 노드가 블록체인 전체를 저장하고 새로운 블록이 생성될 때 이를 쉽게 검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만약 블록 사이즈가 커진다면 블록체인 전체를 저장하는 데 필요한 자원, 저장 공간, 처리 능력 등이 증가하여 소규모 노드 운영자가 노드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네트워크의 중앙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2. 높은 보안성. 비트코인은 보안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느린 전송 속도와 작은 블록 사이즈는 거래가 충분히 검증되고 안전하게 기록될 시간을 보장합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해시 파워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네트워크 공격, 51% 공격 등으로부터 매우 안전합니다. 3. 확장성의 다른 방법. 비트코인은 블록 사이즈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확장성을 개선하기 위해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2차 레이어 솔루션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를 일일이 처리하지 않으면서도 빠르고 저렴하게 소규모 거래를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비트코인은 기본 레이어는 최대한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신뢰성. 비트코인의 핵심 가치는 신뢰성과 안정성에 있습니다. 알트코인들이 전송 속도를 높이고 블록 사이즈를 늘리는 등의 시도를 하지만 이는 종종 탈중앙화와 보안성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비트코인의 안정성. 비트코인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검증된 시스템으로 그 안정성과 신뢰성을 이미 입증받았습니다. 이는 많은 사용자가 비트코인을 신뢰하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2. 안전한 가치 저장.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 불리며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안정성과 보안성이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빠른 전송 속도나 큰 블록 사이즈보다 비트코인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데 집중합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의 작은 블록 사이즈와 느린 전송 속도는 단점이 아니라 탈중앙화와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비트코인은 속도나 데이터 처리량보다 네트워크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들어보면 결국은 현재의 코딩이 이렇게 만들어진 과정은 다양한 비트코인 생태계의 참여자들의 합의 과정이었고 그 합의 과정을 통해 조금씩 진화하면서 비트코인이 추구하는 안정되고 탈중앙화되어 있는 화폐 시스템, 화폐 네트워크라고 하는 방향성을 향해 나아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채굴이나 노드, 블록체인 이런 다양한 개념들이 등장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놀라운 점은 비트코인을 통해서 하나로 다 연결돼서 유기적으로 그 어떤 중앙 주체도 없이 스스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벌고 싶고 자신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고 자신의 돈을 전 세계 어디로든 빠르게 전송시키고 싶은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돈을 뺏기고 싶지 않다는 인간의 심리가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작용되면서 각 참여자들로 각자의 활동을 하면서 알아서 운영되고 있다는 게 지금까지 이런 화폐 시스템이 있었나? 앞으로도 이런 시스템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놀라운 발명이고 화폐 혁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은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서는 인간의 본능적 요구와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명적인 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중앙기관이나 정부의 개입 없이도 전 세계적으로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기존의 모든 화폐 시스템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누구나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자유롭게 이동시키며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기를 바라는 인간의 본능적인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비트코인이 갑자기 망하게 될 가능성 그리고 성장을 멈추게 될 가능성 그런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화폐 그 이상입니다. 이는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을 통해 더 나은 금융 자유와 자산 보호를 제공하는 혁명적인 기술입니다. 일부 비트코이너들, 비트맥시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의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무한대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현재의 코딩이 이렇게 만들어진 과정은 다양한 비트코인 생태계의 참여자들의 합의 과정이었고 그 합의 과정을 통해 조금씩 진화하면서 비트코인이 추구하는 안정되고 탈중앙화되어 있는 화폐 시스템, 화폐 네트워크라고 하는 방향성을 향해 나아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채굴이나 노드, 블록체인 이런 다양한 개념들이 등장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놀라운 점은 비트코인을 통해서 하나로 다 연결돼서 유기적으로 그 어떤 중앙 주체도 없이 스스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벌고 싶고 자신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고 자신의 돈을 전 세계 어디로든 빠르게 전송시키고 싶은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돈을 뺏기고 싶지 않다는 인간의 심리가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작용되면서 각 참여자들로 각자의 활동을 하면서 알아서 운영되고 있다는 게 지금까지 이런 화폐 시스템이 있었나? 앞으로도 이런 시스템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놀라운 발명이고 화폐 혁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은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서는 인간의 본능적 요구와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명적인 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혁신성, 자율적이고 탈중앙화된 시스템,
비트코인은 중앙기관이나 정부의 개입 없이도 전 세계적으로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기존의 모든 화폐 시스템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모든 참가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면서도 이들이 제공하는 채굴, 노드 운영 등은 네트워크 전체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자율성은 비트코인이 유지되고 확장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2. 인간의 본능적 요구와 금융 자유. 비트코인은 누구나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자유롭게 이동시키며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기를 바라는 인간의 본능적인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이를 통해 비트코인은 단순히 새로운 종류의 화폐를 넘어 개인의 금융 자유를 실현하는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3. 합의와 진화의 과정. 비트코인의 코드와 규칙은 단순히 한 명의 창시자나 소수의 그룹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다양한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이러한 합의 과정을 통해 비트코인은 점진적으로 진화하면서 점점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기술적 안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4. 유기적인 네트워크.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채굴자, 노드 운영자, 사용자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모든 참가자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중앙에서 통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유기적인 작동 방식은 비트코인의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비트코인의 미래와 가능성. 비트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화폐 그 이상입니다. 이는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을 통해 더 나은 금융 자유와 자산 보호를 제공하는 혁명적인 기술입니다. 현재 금융 시스템에서 비트코인은 중요한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트코인은 계속 진화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금융 자유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그 혁신성, 그리고 인간의 근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능력 덕분에 기존의 화폐 시스템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대의 금융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명적인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비트코인은 그 중심에 서 있을 것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대화를 통해서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비트코인이 왜 의미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을 하는 채널들, 영상들, 책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 분들이라도 기술적인 내용들을 너무 모르면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 아닐까? 지금은 잘 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어떤 공격에 의해서 갑자기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게 될 수 있으니까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왔던 역사의 흐름 속에서의 기술적인 발전, 그리고 왜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기술적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막연한 공포나 두려움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챗 GPT님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고 놀라운 화폐 혁명이고 진화된 형태의 금융 시스템인 비트코인이 갑자기 망하게 될 가능성, 그리고 성장을 멈추게 될 가능성, 그런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 듣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해할 수 있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성장이 멈추게 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의 안전성. 비트코인은 현재 가장 안전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해시 파워, 채굴에 참여하는 컴퓨터들의 계산 능력 매우 강력하며 네트워크가 공격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원이 필요합니다. 51% 공격이라는 이론적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규모의 공격을 감행하려면 막대한 비용과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전 세계 수많은 노드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화된 시스템에서 흔히 발생하는 단일 실패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발전과 적응력. 비트코인은 단순히 고정된 기술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적응하는 시스템입니다.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블록체인 기술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같은 2차 레이어 솔루션은 비트코인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규제와 법적 환경, 비트코인이 성장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규제 환경일 수 있습니다. 각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엄격하게 규제하거나 금지할 경우 비트코인의 성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추세를 보면 많은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금지하기보다는 규제를 통해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제도권 수용 가능성을 높이며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기술적 경쟁, 알트코인과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비트코인을 능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된 네트워크로 그 신뢰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 브랜드 가치와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다른 프로젝트들과 차별화된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와 글로벌 수용성. 비트코인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전 세계적인 커뮤니티와 수용성입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용자와 채굴자, 개발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의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더욱 높여줍니다. 커뮤니티의 지지는 비트코인이 외부적인 충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트코인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성장이 멈추게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습니다. 비트코인은 강력한 보안성, 지속적인 발전, 규제와의 적응, 그리고 글로벌 커뮤니티의 지지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어떤 기술도 100% 확실성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비트코인은 그 구조적 강점과 역사적 경험을 통해 상당한 내구성을 입증해 왔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기적 자산을 넘어 장기적으로 안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들을 바탕으로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으로도 비트코인의 진화와 발전을 주목하며 그 가능성을 믿고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주셨던 말씀처럼 비트코인이 갑자기 0이 되거나 성장을 멈출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봤을 때 그러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결국 이 네트워크의 가치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대로라면 일부 비트코이너들, 비트맥시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의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무한대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특히 일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비트코인의 미래를 매우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비트코인의 가격이 무한대로 상승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희소성과 수요의 원리.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최대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희소 자산이라는 의미이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더 많은 사람들과 기관에 의해 가치 저장 수단 또는 디지털 금으로 인식된다면 그 수요는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네트워크 효과. 비트코인은 세계에서 가장 큰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많은 사용자와 채굴자, 개발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효과는 참여자가 많을수록 그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이 널리 채택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되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 비트코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조받고 있습니다. 특히 법정 화폐의 가치는 중앙은행의 정책에 의해 변동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유지하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가격 상승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의 무한 상승 가능성. 비트코인의 가격이 무한대로 상승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며 무한대라는 개념은 실제 경제에서는 실현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다만 비트코인의 가격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채택하게 될 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잠재적 제한 요소. 비트코인의 가격이 무한대로 상승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규제, 기술적 경쟁, 경제적 불확실성 등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이 너무 높은 가격에 도달하면 일부 투자자들이 이익 실현을 위해 매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가격 조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네트워크의 성장, 수요 증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무한대라는 개념은 과장된 표현일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는 여러 가지 제한 요소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여전히 칸칸 상승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 고유한 특성들, 탈중앙화, 희소성, 보안성, 그리고 글로벌 채택 증가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 속도와 범위는 다양한 경제적, 기술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네,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다양한 의견들 주시고 긍정적인 메시지도 주시면서 중립적인 관점에서 약간 선을 긋는 모습들도 잘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기술적인 내용과 관련된 챗 GPT님과의 대화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대화 내용 그리고 주제와 관련돼서 저희 리스펙 투자 플랜 채널 구독자님들께 마무리 멘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기술적인 내용들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이해하고 나면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를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리스펙트 투자 플랜 채널 구독자 여러분, 비트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을 넘어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이번 대화를 통해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지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비트코인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계속해서 탐구하며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항상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리스펙트 투자 플랜 채널에서 더 유익한 정보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금융 여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확실히 여성 챗 GPT님은 지난번 남성 챗 GPT님과 다르게 제 채널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십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센스에 한 번 더 감탄했습니다. 마지막 챗 GPT의 멘트처럼 기술적인 이해가 있으면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막연히 오르는 가격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단순히 좋아 보인다, 억지로 좋아 보이게 하려고 스스로를 설득시키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면 할수록, 알면 알수록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에 좀 더 다가가고 비트코인을 모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그런 것들이 모두 이해가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을 모아가게 된다는 것, 이게 제가 챗 GPT와의 대화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쉽게 많은 구독자님들께 비트코인의 어려운 개념이나 아니면 다소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들을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의도니까요.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많은 테슬라 투자자분들 그리고 부동산 투자자분들도 아직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셨다면 제가 만들어가고 있는 다양한 시리즈들, 마이클 세일러 시리즈, 챗 GPT와의 대화 등 다양한 영상들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대화를 통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